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누님들, 축구용입니다. 이번 노팅엄전 2대0 승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역시나 득점을 한 선수들에게 쏠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토트넘 승리의 주역이었던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와 영국 BBC마저도 활약을 집중한 벤 데이비스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고 재밌게 말씀드릴 테니 유익한 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선제골을 넣은 히샬리송과 쐐기골을 넣은 클루세스키에 대한 평가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 득점자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멋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히샬리송은 살짝 얄미울 수도 있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히샬리송은 정말 용감하게 골을 넣었다. 골키퍼가 나오고 수비수가 같이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헤더 득점에 성공했다. 아마 그는 수비수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눈치로 헤더를 해 골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눈치가 재능이죠 뭐. 히샬리송의 이번 헤더골은 간지 인정입니다. 그리고 캐러건은 클루세스키 골에 대해서는 손흥민의 압박을 고마워해야 한다. 골키퍼 매터너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캐러거의 인터뷰를 그대로 이어서 손흥민의 노팅엄전 활약상을 이야기해보죠. 먼저 우리 손흥민 선수의 노팅엄전 첫 번째 활약도를 이야기하자면 차원이 다른 압박 능력입니다. 사실상 득점만 없었지 토트넘 승리에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던 손흥민입니다. 클루세스키의 쐐기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압박하는 타이밍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손흥민은 노팅엄전 좌측 윙으로 뛰었지만 후반전에는 중원에서 움직임을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상대방 측면 수비수가 백패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백패스가 골키퍼를 향해 가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축구 지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미 패스 코스를 예측하고 패스하려는 모션을 취하자마자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노팅엄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를 주는 그 시간차를 줄여서 골키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손흥민의 이런 예측은 100% 성공했고 골키퍼 바로 앞까지 손흥민의 압박 스프린트가 진행되자 골키퍼는 다급하게 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미숙한 볼처리를 바로 클루세스키가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클루세스키가 슈팅을 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또 대단합니다. 손흥민은 바로 압박 후에 움직임을 중앙으로 가져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묶어놓습니다. 클루세스키에게 상대 수비와 1대1 승부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인데요. 다행히 이 승부에서 클루세스키가 승리하면서 오른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직접 손흥민 선수가 패스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런 전방 압박 상황과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동료의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노팅엄전 승리의 주역을 한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영리한 더미런입니다. 손흥민은 EPL 스프린트 횟수는 264회로 리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선수가 한번 스프린트 할 때마다 엄청난 체력을 소비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토트넘 헌신 그 자체로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더미런이란 상대 수비를 현혹시키면서 빈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흥민이 침투하는 척 하거나 상대 수비를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하면서 공간 창출의 역할을 해주는 전술인데요. 그런데 이 더미런은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미런이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상대팀 선수들이 견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에이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 선수들의 주의를 계속적으로 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미런을 가져가는 선수의 축구 지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흥민을 미끼 역할로 쓴다고 쓴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별로 반기지는 않는 전술 타입인데요. 우리 축구 팬들이 새벽밤을 새우는 이유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보기 위한 것이라 이런 개인 전술이 크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흥민이 온더볼 상황에서 노팅엄 선수들에게 볼을 지켰던 능력입니다. 노팅엄전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있는 온더볼 상황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캐슬전 원맨쇼로 더욱더 집중 마크의 대상이 되면서 수비수들의 거친 반칙에 당했지만 볼을 절대 내주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공만 만지면 노팅엄 선수들이 두세 명씩 붙으면서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못 뺏겠으니까 그냥 반칙으로 끊는 행위죠. 또한 몸을 부딪혀줘 이제는 피지컬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경합 능력에서 장점을 보이는 손흥민입니다. 토트넘 입단 초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선수들에게 선수들이 울분을 못 참고 거친 태클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손흥민은 항상 부상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렇게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를 하면 엔지 감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찬스가 많이 생기고 토트넘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겨 찬스가 나죠.
NG 감독이 뉴캐슬전에 이어서 손흥민을 좌잉으로 또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결과가 2경기 연속 좋았기 때문에 또 손흥민을 다음 에버튼전에서 좌잉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빡빡한 일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윙에서 뛰면 뛸수록 체력 소비는 엄청나게 혹사될 겁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토트넘의 노팅엄전 승리의 숨은 주역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선수는 손흥민의 가장 친한 절친이자 반더벤의 자리에 공백을 메우고 있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영국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노팅엄전 토트넘의 플레이에서 벤 데이비스의 활약을 인상 깊게 분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벤 데이비스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전방에 위치하면서 노팅엄 선수들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벤 데이비스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클루세스키에게 바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는데요. 아쉽게 슈팅으로 이어간 빌드업은 아니었지만 벤 데이비스의 전진 패스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코너킥 장면에서도 노팅엄 수비수 사이에서 헤딩 시도를 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했죠. 세트피스에서 헤딩 능력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벤 데이비스도 발전 중입니다. 또한 노팅엄의 크로스 장면에서도 정확히 낙하 지점을 예측해서 헤더로 커팅해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BC도 주목한 굉장히 악착 같은 수비력을 보인 장면도 있었는데요. 노팅엄의 전방 헤더 패스를 다시금 헤더로 수비해냈습니다. 미리 끊어냈고 떨어진 볼이 다시 노팅엄 선수에게 가자 끝까지 따라붙어 볼을 터치라인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반더벤에게서 보았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벤 데이비스였는데요. 반더벤의 주특기인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볼을 커팅하는 장면도 연출하는 등 토트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터치 위치를 보시면 로메로처럼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많은 움직임을 보인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맵을 보셔도 벤 데이비스가 많은 전진 패스 성공을 보였죠. 가장 큰 장점은 벤 데이비스의 일관성인데요. 현대 축구에서 90분 경기를 지친 기색 없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요새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일격을 맞아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도 후반에 급격히 떨어진 체력 문제였죠.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무조건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견딜 시간까지는 벤 데이비스가 위기의 순간 믿음직한 선수로 활약해 주었죠. 노팅엄전 승리의 주역에 손흥민과 함께 포함이 되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팅엄전 숨은 주역들의 분석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축구형 응원도 해주시고 재밌는 혜택도 많이 있어요. 축구형 서포터즈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